저는 엔비디아가 이끄는 이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혁명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유례없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요, 현재 이렇게 거론되는 협력의 규모나 시급성 이런 것들이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한국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부가 가치 부품 공급이나 위탁 생산 이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 관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AI 칩만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체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고 아이젝 같은 아주 강력한 AI 솔루션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최종 AI 디바이스까지 다 아우르는 말 그대로 AI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전략 방향이죠. 젠슨 황 CEO가 직접 한국을 찾아서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를 하겠다 예고한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이 세계적인 제조 역량,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 SK 같은 이런 기업들의 힘을 빌려서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AI 연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죠.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 아주 긴밀한 협력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 관계는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에 최적화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소위 AI 팩토리 구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의 눈과 손발이 될 카메라, 센서, 배터리 같은 이런 핵심 부품 공급, 더 나아가서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AP 있죠.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위탁 생산, 즉 삼성 파운드리의 역할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 기업이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엔비디아의 핵심 생산 기지이자 기술 파트너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K와 협력하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이런 전문 기업들의 기술력하고 또 대기업의 양산 능력이 시너지를 낸다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는 한국 경제와 증시에 분명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겁니다. 그 AI 제국 비전, 정말 야심차고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엔비디아의 목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또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이런 최종 제품 시장은요, 아직 기술적인 성숙도나 시장 수용성 면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본격적인 상용화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난관이 있을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CEO의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자녀들이 로보틱스 관련 사업 때문에 한국을 찾았다, 이런 사실들이 기대감을 막 부풀리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당장 어떤 대규모 양산 협력으로 직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협력 범위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한국 기업의 제조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약간 애플처럼 핵심 소프트웨어 플랫폼, 예를 들어 로봇 개발하고 운영의 핵심인 아이젝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칩 설계 주도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자사 통제하에 두면서 한국을 제2의 TSMC처럼 활용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최첨단 생산 능력은 제공하지만 핵심 설계하고 플랫폼 주도권은 엔비디아가 가져가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는 그런 구조 말이죠. 이 경우에 한국 기업은 물론 고도화된 제조 파트너는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핵심 파트너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년 상반기 양산 시작, 이런 예측은 좀 너무 앞서 나간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초기 파일럿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극히 제한된 물량의 공급일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시장의 이런 높은 기대치는 어쩌면 이런 먼 미래의 가능성을 너무 빨리 그리고 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산업 생태계 전체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십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역할을 그렇게 단순히 위탁 생산이나 부품 공급으로 한정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전략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아이젝 같은 개별 도구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이걸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해석한다. 이런 모델을요. 이건 단순 하청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기술 협력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단순 하청과는 분명 다르겠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 질문은 누가 최종적인 가치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가? 이게 아닐까요?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도구를 잘 활용해서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그 기반 기술과 플랫폼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것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안드로이드 OS 위에서 아무리 뛰어난 앱을 만들어도 결국 구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리가 있는 비유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드웨어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번 보시죠.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 손과 팔의 구동 부품들, 이동을 위한 다리 부품, 그리고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까지요. 이 모든 핵심 부품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의 옵티머스에도 한국 부품들이 꽤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설계한 차세대 로봇용 AP를 삼성전자의 최첨단 파운드리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면요.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생산 능력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협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한국의 부품 경쟁력하고 파운드리 능력 정말 강력하죠. 네. 하지만 엔비디아가 설계하는 칩하고 그 아이직 플랫폼이 로봇의 어떤 지능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면 한국 기업들은 그 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고성능의 몸체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몸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결국 가치의 핵심은 뇌와 신경망, 즉 소프트웨어하고 칩 설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애플이 아이폰 생산은 폭스콘에 맡기지만 iOS하고 A 시리즈 칩 설계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그 핵심 가치를 한국 기업과 정말로 나눌 의지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최고의 생산 파트너 정도로 딱 규정하고 핵심 기술은 철저하게 내부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테슬라 옵티머스의 개발 속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수많은 로봇 스타트업들의 움직임도 아주 활발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 현대차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자체 공장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요만 해도 상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젠슨 왕 CEO 자녀들의 최근 방한 행보가 대부분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이나 현장에 집중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한다. 이런 소식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비용 절감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시장 개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기술 발전 속도가 놀라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넘어야 할 허들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장에서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일상 환경에서 사람하고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거든요. 이건 기술적으로 정말 엄청난 난제입니다. 안전성 검증에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양산이라는 말은 실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대량 생산이라기보다는 특정 용도나 환경에 국한된 아주 제한적인 시험 도입 혹은 소규모 파일럿 생산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유일로보틱스 같은 기업이 기존의 산업용 로봇 제조 역량을 활용해서 휴머노이드 부품 생산에 기여하는 것, 이건 물론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완전한 휴머노이드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품 생산하고 완성품 로봇의 지능 및 시스템 통합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현재 시장의 기대는 이런 기술적 그리고 시간적인 간극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협력의 성격하고 또 시장의 현실성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엔비디아 중심 구도가 가져올 수 있는 의존성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을 불가피한 리스크라기보다는 한국 제조업이 AI라는 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회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기업인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우리 기술 수준을 단번에 끌어올리고 또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위험 부담이 따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글로벌 리더와의 협력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결국 우리만의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회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크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해외 기업, 특히 기술 변화가 극심하고 시장 지배력 변동이 잦은 이런 반도체 및 AI 분야의 선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엔비디아의 전략이 갑자기 변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해서 시장 구도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관련 산업은 그 충격을 정말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이죠. 엔비디아발 호재에 환호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또 협력 파트너나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 기회는 자칫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종합해 보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일으키고 있는 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의 거대한 물결이 한국 제조업에 정말 다시 없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제조 인프라와 또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 변화의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이끌고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매력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변수들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실제로 성숙하기까지의 시간, 또 엔비디아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 기업에게 과연 어떤 역할과 부가가치가 돌아올 것인가 하는 그 크기,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데 따른 잠재적 위험 등등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기적인 발표나 주가 흐름에 좌우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술 발전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엔비디아와 한국 산업의 미래 관계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가능한 그런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논의의 바탕이 된 여러 분석 자료들 속에는 이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데이터와 또 관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좀 주시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